네, 방금 보신 것처럼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저가 매수의 기미는 이유도 포착이 되지 않았는데요. 계속된 투매가 이어졌던 뉴욕 증시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거칠게 빠졌습니다. 주말장에도요. 네. 예.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연준에 대한 경계감 등이 있어가지고 기술주가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보면은 다우가 1.3%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이 2.7% 하락, S&P 500이 1.9%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대부분 다 약세였는데 소폭이나마 좀 오른 종목들만 좀 몇 종목 보면은 길레어드 사이언스가 1% 상승, 자일링스가 1.2% 상승,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3%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1.8%, 22%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1분기 가입자 증가가 250만 명에 그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치로는 690만 명에 크게 못 미치고 전년 동기 400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폭락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지금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700달러에서 45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언더아머가 1.4% 상승했는데요. 시티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키가 요즘 온라인 판매로 성과를 거뒀던 것처럼 언더아머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가 지금 MS의 블리자드로 인수로 M&A의 타겟이 될 수 있어서 수혜가 전망된다. 몸값이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는 올해 5, 6회 금리 인상하고 0.5% 3월에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상을 4회로 예상했는데 7회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은 기존의 전망인 7월이 아니라 5월서부터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인플레 추가 악화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긴축 정책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자산운용의 CEO는 올해 8회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이 조달 비용이 낮아진 달러 차입이 좀 많아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를 빌린 나라는 채무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만기 연장을 하든지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2%대 인플레이션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복귀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MO 캐피탈에서는 현재 지금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는 만큼 배당주가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주는 주가 상승은 미미하지만 결국에는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호 기업으로는 타겟,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인텔, HP, 그 다음에 스카이웍스 솔루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와 현금에 대한 권고가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악화로를 걷고 있습니다. 증시만 빠졌던 건 아니고 가상자산까지 굉장히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표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험자산에 대한 매도 심리가 상당히 강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기술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깊게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네. 기술주 빅테크 주식들도 네. 이제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거는 10%대의 조정을 버티고 있는 거는 네. 애플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지금 10%대의 지금 그나마 제일 낙폭이 좀 적은데요. 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번 주 실적 네. 발표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저는 좋은 실적을 좀 내도 결국에는 애플이나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덜 빠지면 시장의 바닥 확인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지막에 좀 투매가 나와야지 시장의 바닥이 저는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우 기업의 절반이 이번 주에 다 실적을 내놓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시가총액 1, 2위 다투고 있는 MS와 애플뿐만 아니라 뭐 보잉, 캐터필러, 쉐브론, 인텔, 존슨앤존슨까지 해서 섹터를 대표하는 어떤 중국식들, 1등 주식들은 거의 다 실적을 내놓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초반의 성적은 너무 안 좋잖아요. 어닝이 지금 넷플릭스의 급락을 봐도 좀 알 수가 있겠는데 MS와 테슬라, 지금 애플과 그래도 MS가 조금 중심을 잡아준다면은 어느 정도의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거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예. 그렇게 된다면 짧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뭐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상승을 전환하는 바닥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애플이랑 MS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락을 해야지 네. 결국에는 나스닥이나 뭐 S&P 500, 다우 같은 경우에 전체 다의 어떤 저점을 어느 정도 뭐 확인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쉐브론도 실적이 나오긴 하는데 워낙에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종목들도 그렇게 반응은 크지 않을 거라는 거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만약에 넷플릭스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실적만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컨센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실적이었는데 결국엔 가이던스가 안 좋았고 4분기에 가입자 증가 수가 뭐 예상치에 못 미쳤다. 결국에는 향후에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실적이 뭐 조금만 어떻게 보면 삐끗하면은 투자자들은 그냥 매도하기 바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런 냉랭한 심리 속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지금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하게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지 거기다 이제 고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수로 해가지고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이번 한 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업들, 네, 대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FOMC까지 25, 26에 떡하니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초매폐로 나올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번 FOMC?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기존의 뭐 입장보다는 아주 그냥 긴축으로 바로 그냥 멘트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일단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려고 하는 저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그렇게 지금 일단은 뭐 투매는 조금 가라앉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네. 그렇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도할 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의 시기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초매파로 나오면은 그래도 또 시장에서 좋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시각도 있고 오히려 말끝을 조금 흐리거나 애매하게 하면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들은 정확하게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멘트에 지나지 않는 뭔가 애매한 좀 발언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더 최악일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저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흔들리면은 FOMC에서 뭐 어느 정도 파월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먼저 빠져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뭐 강한 멘트는 좀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황 파악을 해가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일단은 보세요. 파월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저는 저번에 주에 얘기했듯이 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뭐 3월에 금리 인상은 뭐 거의 이제 뭐 100%고요. 근데 이제 뭐 0.5%를 올리느냐, 0.25%를 올리느냐, 뭐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고 네. 있고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을 1월에 조기 종료하느냐, 2월에 조기 종료하느냐,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샘 멘트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1월에 조기 종료한다, 2월에 조기 종료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골드만에서는 이 7일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은 5월부터 조금 느슨하게 보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도 예상이 분분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멘트를 정확하게 또 맥을 저희가 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또 핵심을 가지고 있는지 간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종목들을 보면서 시총이 뒤바뀐 게 조금 눈에 띄었는데 엔비디아하고 TSMC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TSMC가 시총 8위를 꿰차고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이제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네. 뭐, 엔비디아가, TSMC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여전히 뭐 실적도 잘 실적이 나왔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빠진 거는 저는 엔비디아, AMD는 결국에는 가상 자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맞아요. 있는 것으로 네. 좀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GPU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상 자산하고 좀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뭐 일정 부분 지금 뭐 향후에 계속적으로 TSMC가 유지를 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네. 다시 이제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TSMC가 굉장히 실적도 잘 나오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게 되면서 지난 주말장에 인텔 쪽에서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 24조 났어가지고 짓겠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업계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인텔이 뭐 지금 삼성에도 뭐 뒤지고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서 좀 올라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은 좀 바이든을 등에 업고 좀 그렇게 하려는 것을 보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지금 반도체 생산에서 2위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예전에는 뭐 거의 1위였는데 지금 뭐 8위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조금 다시 반도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회복을 하려는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진 게 거의 없지요. 솔직한 얘기로 올해 지금 시초 그러니까 올해 초 대비 지금 주가가 거의 안 빠졌어요. 못 올라와서 그런 네, 거죠? 못 올라온 네. 것 네. 지금 못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뭐 시장 대비 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안 빠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지금 전망치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외국의 반도체 기관에서 이제 전망하는 거로는 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2030년도에는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먼 미래를 가지고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면은 뭐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이 맞게 되겠지. 뭐 네. 만약에 근데 지금 잠시 소원하기는 좀 피해 가야 된다.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역시 뭐 삼성전자는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의 어떤 판을 흔들 만한 인텔의 한 수가 될지 네,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인텔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사자라는 네, 전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네, 경쟁사들의 어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계속된 삼성전자의 투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쫓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도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길게 좀 봐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장기 저희가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 뭐 FOMC 결과 보고 들어가니까 다행이긴 한데 변수가 많고 특히나 이제 자금의 블랙홀 우려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27일에 코스피 시장에 데뷔를 합니다. 이벤트가 많은 한 주여가지고 주간 전망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저는 뭐 미국보다는 조금 양호할 것이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대신 좀 저는 만약에 올라도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고 결국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결국에는 좀 관망하는 심리도 좀 많지 않겠습니까? 자금을 많이 빼진 않을까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쉬고 그러니까 네. 결국엔 연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지만은 네. 그렇게 뭐 썩 강하게 그렇게 기술적 반등 나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종목별로는 뭐 조금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쪽에 조금 더 이번 주에는 유리한 투자 전략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될까요? 솔직히 뭐 네. 지금 뭐 어느 종목이 죄송합니다. 어느 종목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솔직히 좀 네. 그런데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접근한다고 하면은 네. 기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지면은 좀 사볼만 하고요. 아직까지는 오늘 좀 더 지나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네.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저는 뭐 철강주나 뭐 이런 쪽, 가치주 이런 쪽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뭐 개별 종목으로는 J 컨텐트리가 1월 28일에 지금 우리 학교라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넷플릭스 통해서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메가박스가 배급사예요. 그런 뭐 이슈도 있어가지고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컨텐츠주 같은 경우에는 J 컨텐츠리가 좀 괜찮고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또 하이브나 JYP나 그다음에
뭐 하여튼 YG 이런 엔터주들이 있는데 엔터주들 중에서는 SM이 그나마 좀 차트상으로는 제일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챙겨 들었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멘트를 딱 해주셨어요. 안전한 주식은 지금 없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이번 주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큰 등락은 지수에 좀 없는 구간에서 여전히 종목 싸움이 전개가 될 것 같다. 요거 좀 착안하시면서 오늘자 함께 준비해 보시면 되겠네요. 모닝타임즈였습니다.